안녕하세요. 오늘은 2022년도 카이스트 물리면적 기출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단진자와 일반 상대성 이론을 여러분이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거라고 기대가 되는 문제입니다. 이 영상을 보기 전에 여러분들 설명란에 보면 문제에 링크가 걸려 있습니다. 그 링크를 따라서 가서 문제를 다운받아서 풀어보세요. 그리고 풀이를 먼저 발표해보고 그 다음 이 영상을 시청해보면 여러분의 풀이와 대조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문제를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충격량 I가 물체에 주어집니다. 플러스 X 방향으로 힘을 가하게 될 거고요. 그러면 이 물체는 어느 정도 각도를 형성하고 들리게 되겠죠. 그런 다음에 왔다 갔다 하는 단진자 운동을 하게 됩니다. 최대 각도를 알아보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전기장 E가 플러스 X 방향으로 가해졌을 때 단진자의 주기를 비교해 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 전기장 E가 플러스 G 방향으로 가해졌을 때 주기가 얼마나 증가되는지 또는 감소하는지를 알아보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럼 1번 문제부터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충격량 I가 가해졌습니다. 그리고 각도가 형성될 거고 어떤 최대값을 가지게 되는지 알아보라는 것입니다. 자, 충격량 I가 가해졌습니다. 여러분, 충격량 I가 어떻게 정의가 되는지 알고 있나요? 네, 충격량은 운동량 변화량과 같습니다. 이걸 기호로 쓰게 되면 I는 델타 P로 표현할 수가 있죠. 그럼 정지에 있었던 V가 결국 어떤 V라는 속도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델타 P는 mV가 됩니다. 즉,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 어느 정도 각도가 형성이 되었었네요. 이걸 세타라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높이 올라갔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 높이에서부터 L 1- 코사인 세타만큼 높이가 올라갔네요. 이걸 통해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쓸 수가 있겠네요. 충격량 I가 처음 가해지게 되면 정지에 있었던 물체는 속도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최고점에 올라가게 되면 그 속도는 다시 0이 되게 되죠. 즉, 운동 에너지가 중력 위치 에너지로 전환이 됩니다. 이건 역시 식으로 쓰게 되면 2분의 1 mv제곱이 mgh가 됩니다. 자, 이 h는 제일 아래쪽에서부터 올라간 높이를 뜻하는 거기 때문에 그림에 나와 있는 붉은색 L1- 코사인 세타만큼이 올라간 높이 h로 반영이 되겠죠. 자, 문제에서는 v가 없었습니다. i가 나와 있었기 때문에 v항을 i로 바꿔서 적게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코사인 세타만 남게 정리를 하면 되겠죠. 그럼 정답은 코사인 세타 값이 이런 값을 가지게 되는 값으로 정답을 말하면 되겠습니다. 자, 또는 세타만 남게 하고 싶다. 그러면 코사인 인버스를 써서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도 있겠죠. 두 경우 다 정답이 됩니다. 자, 문제를 풀고 난 뒤에 여러분들이 꼭 하고 넘어가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이 문제를 풀었을 때 무엇을 사용했는가, 그리고 그 식을 내가 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는가, 다시 생각을 되짚어 보면서 넘어가게 되면 문제 하나를 풀어도 여러분이 많은 능력을 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문제를 푸는 것도 방법이고요. 다른 방법으로도 풀 수 있습니다. 바로 1 에너지 정리입니다. 1과 에너지는 다음과 같은 관계가 있습니다. 해준 1은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죠. 그렇다면 이 문제에서는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나중 운동 에너지는 0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처음 운동 에너지는 2n분의 i 제곱이었죠.
그래서 0 빼기 2n분의 i 제곱이 됩니다. 해준 일은 자, 타우라는 기호가 들어왔습니다. 토크를 의미하죠. 토크와 d세타만큼이 결국 내적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 동안 해준 일이 가해준 1이 됩니다. 참고로 토크를 알아보기 위해서 방향을 좀 표시해보면 아래쪽으로 중력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특정한 세타가 이루어졌을 때 mg에 의한 중력이 결국 각도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L, mg sin 세타만큼 작용합니다. 떨어진 거리 L 그리고 수직 방향으로의 힘인 mg sin 세타에 곱이 되는 거죠. 여기서 타우, 즉 토크라는 것은 L, mg sin 세타라고 방금 말한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토크와 d세타의 방향이 반대입니다. 토크는 각도가 작아지는 방향이고 d세타는 각도가 커지는 방향이기 때문에 이 두 내적은 결국 반대 방향이라서 마이너스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적분 안에 마이너스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적분을 계속 해볼까요? 자, 양변에 마이너스 마이너스를 각각 플러스로 만들 수가 있고 그리고 계속해서 적분하게 되면 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로 적분값이 나오게 되죠. 0에서 세타까지 적분을 하게 되면 결국 mgl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자, 아까 전에 봤던 풀이와도 똑같은 과정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즉, 네, 똑같이 정리가 되어서 코사인 세타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풀이를 해도 아까 전에 풀었던 충격량의 정의 그리고 에너지 보존과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2번 문제를 살펴보도록 할까요? 전기장 E가 플러스 X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주기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작용하는 힘들을 모두 다 표현을 해볼까요? 아래쪽 방향으로는 중력이 작용합니다. 그리고 전기장 E에 의해서 오른쪽 방향으로는 QE만큼의 전기력이 작용하고 있죠. 이걸 좀 더 확대해서 볼 수 있습니다. 두 힘이 합력으로 결국 대각선 방향으로의 R자 힘을 갖게 됩니다. 즉, 대각선 방향을 기준점으로 두고 왔다 갔다 하는 단진자 운동을 하게 되겠죠. 즉, 물체 입장에서는 대각선 방향을 새로운 중력으로 여기고 단진자 운동을 하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mg'을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g'에 대해서도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단진자 운동의 주기 공식을 기억하고 있나요? 네, 2파이 루트 g분의 L입니다. 이 상황에서의 g값은 g'으로 대입을 하여 결국 다음과 같은 식을 얻을 수가 있죠. 자, 이 상황이 전기장 E가 가해지지 않았던 상황과 비교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초록색 박스는 전기장이 가해지지 않았을 때입니다. 주황색은 우리가 구한 전기장이 작용한 순간의 주기 공식입니다. 자, 무엇이 더 클까요? 주황색 박스의 분모가 더 큽니다. 그러면 분수 자체가 다 더 작아지게 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 개념이 우리가 어디서 본 것 같은 개념입니다. 바로 일반 상대성 원리에서도 이런 개념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일반 상대성 이론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버스는 왼쪽으로 힘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속을 역시 왼쪽으로 하게 되겠죠. 그럼 버스 손잡이라고 볼 수 있는 저 물체는
어떻게 될까요? 내부 관찰자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참고로 이 내부 관찰자는 버스와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부 관찰자의 좌표계는 관성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비관성 좌표계입니다. 그리고 이 내부 관찰자가 봤을 때 버스 손잡이는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이 상태로 계속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이상합니다. 버스 손잡이는 아래쪽으로 향한다 라고 알고 있는데 왜 이 손잡이가 기울어져 있을까? 그럼 비관성 좌표계에서는 물리 법칙을 설명할 수는 없는가? 자, 이걸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관성력을 도입하는 것이죠. 자, 관성력이라는 것은 관성을 유지하려는 힘 때문에 생겨나는 내부 관찰자가 관찰할 수 있는 힘입니다. 즉, 내부 관찰자는 뒤로 계속 밀리게 되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는 것이고, 비관성 좌표계에 있는, 즉 버스 안에 있는 모든 물체와 관찰자는 오른쪽 방향으로 관성력을 받거나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관성력과 중력은 어떤 관계가 있느냐? 내부 관찰자 입장에서는 중력이나 관성력이나 이 두 가지를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의 핵심입니다. 그럼 외부 관찰자가 이 버스 손잡이를 관찰할 때는 어떻게 이 물리 법칙을 설명할 수가 있을까요? 외부 관찰자는 지면에 있는 관성 좌표계에 있는 관찰자입니다. 자, 버스 손잡이의 움직임을 내부 관찰자와 외부 관찰자 두 좌표계에 대해서 모두 다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 관찰자는 버스 손잡이가 기울어진 것을 확인합니다. 외부 관찰자 역시 버스 손잡이가 기울어진 것을 보고 있죠. 내부 관찰자 입장에서는 버스 손잡이에 장력이 작용합니다. 실로 메어져 있었다면 실의 장력이 되겠죠. 그리고 아래쪽 방향으로는 중력이 작용합니다. 내부 관찰자는 또 무엇을 본다고 아까 이야기했나요? 네, 바로 관성력이죠. 이 관성력과 중력이 힘의 합력에 의해서 장력과 평형을 이룹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장력과 새로운 중력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중력과 관성력은 구분할 수 없다라고 했죠. 그래서 새로운 중력 프라임으로 해서 결국 장력과 균형을 이루고 있다라고 내부 관찰자는 이 물체의 상태를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즉, 관성력을 도입했기 때문에 내부 관찰자 입장에서도 이 버스 손잡이의 상태를 물리 법칙에 의해서 설명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외부 관찰자가 봤을 때는 이 물체의 운동을 어떻게 설명할까요? 장력이 작용합니다. 그리고 중력이 작용합니다. 외부 관찰자 입장에서는 관성력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 관찰자가 봤을 때의 버스 손잡이에 작용하는 모든 힘은 장력과 중력이 끝입니다. 이 두 힘을 합성시켜 볼까요? 네, 그럼 R자 힘이 왼쪽으로 이렇게 작용하게 되겠죠. 그럼 외부 관찰자가 봤을 때는 버스 손잡이가 R자 힘을 받아서 왼쪽으로 가속한다라는 것을 관찰하게 됩니다. 즉, 버스가 가속할 때 버스 손잡이도 왼쪽으로 덩달아 같이 가속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지금과 같이 내부 관찰자는 관성력을 통해서 물체 상태를 설명할 수가 있고, 외부 관찰자는 관성력이 없이도 물체의 운동을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풀었던 문제와 같이 새로운 중력 방향으로 물체를 두고 풀었던 2번 문제도
중력과 관성력은 아니었지만 중력과 전기장의 합으로 새로운 중력을 만들었지만 마치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봤었던 예제랑 또 비슷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번엔 3번 문제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균일한 전기장 E가 플러스 G 방향으로 가해집니다. 그럼 주기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작용하는 모든 힘을 표현을 해봅시다. 아래쪽 방향으로는 mg의 중력이, 그리고 위쪽 방향을 향한 전기장 E에 의해서 QE가, 즉 전기력이 위쪽 방향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럼 결국 두 힘의 합력에 의해서 새로운 중력이 mg2'으로 작용하는 것처럼 단진자의 운동을 취급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주기 공식에 넣어서 mg2'을 결국 정리를 해서 g2' 값을 대입을 해봅시다. 그럼 새로운 중력에 의한 단진자의 주기는 다음과 같이 정리가 되겠죠. 이것이 원래 알고 있었던 중력과 속도 g를 대입했을 때보다 어떻게 되는지 비교를 할 수가 있겠네요. 우리가 구한 주황색 부분은 분모가 작아졌네요. 분모가 작다는 말은 분수 전체 값이 커졌다라는 뜻입니다. 자, 3번 문제는 결국 주기가 증가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1번부터 3번까지 문제를 풀이를 해보았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채점 기준은 카이스트에서 공개한 채점 기준표인데요. 자, 정량적인 곳과 정성적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항상 부분 배점으로 채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문제를 먼저 보게 되면 바로 수식으로 계산하지 말고 정성적인 해석을 먼저 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정량적인 수치로 접근하다가 놓칠 수 있는 것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강의에서는 단진자의 운동과 일반 상대성 이론의 접근까지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 물리 면접을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